연봉 5억 5천만 원 선수 맞나요? 먹튀의 키를 밟고 있는 듯.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이다현. 현대건설에서 에이스 센트로 활약하며 차세대 국가대표 센트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선수죠. 하지만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1위 도로공사를 상대했던 오늘 경기에서 풀세트 혈투가 펼쳐지는 동안 이름값에 걸맞은 존재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격 시도는 손에 꼽히고 블로킹 영향력도 예전만 못하고 결국 중요한 타이밍에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반대로 도로공사는 강소휘, 탄나모마 삼각편대와 김세빈의 미친 블로킹을 앞세워 또 한 번 1위 팀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서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1위 도로공사가 다시 한번 보여준 풀세트 역전승 경기 양상. 강소휘, 타나차, 모마가 만들어낸 공격 밸런스와 김세빈의 블로킹 포인트. 그리고 무엇보다 연봉 5억 5천에 걸맞지 못한 이다연의 부진과 먹튀 논란까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피치 중심의 안정적인 흐름. 흥국생명은 초반부터 공격, 수비 모두 리듬이 좋았습니다. 레베카가 측면에서 꾸준히 득점을 뽑아주고 정윤주도 퀵오픈으로 템포를 만들어주는 등 공격 옵션이 다양하게 살아났습니다. 특히 피치가 중앙에서 블로킹과 이동 공격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세트 전체의 분위기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타나차모 공격이 끊기고 범실이 누적되면서 흐름을 한 번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17대 17 이후 피치의 블로킹, 레베카 백어텔이 이어지며 세트 흐름이 크게 기울었고 흠없이 운영한 흥국생명이 25대 20으로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2세트, 김다은 서브 폭발, 김세인 효과. 2세트에서는 교체 카드 2장이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터 교체로 들어온 김다원이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중앙 활용 비중을 확 늘렸고 리시브 안정화가 필요했던 도로공사는 김세인을 투입해 흐름이 단번에 안정됐습니다. 이 변화가 그대로 스코어로 이어졌습니다. 김다의 강한 서브가 연달아 흔들면서 7연속 득점이 나왔고 그 사이 김세빈이 지훈이 속공으로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흥국생명은 빛이 혼자 버티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고 범실까지 쌓이면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결국 도로공사가 기세대로 25대 15로 세트를 가져가며 경기 분위기를 되돌립니다. 3세트, 레베윤주 득점력 재폭발. 3세트는 양팀이 한 점씩 주고받는 전형적인 치열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흐름을 끌어간 건 흥국생명의 외국인 득점 조합이었습니다. 레베카는 후위 공격과 오픈 공격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도로공사 블로킹을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정현주도 코너를 찌르는 빠른 공격으로 중앙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피치의 짧은 블로킹 성공이 흐름을 한 번 더 잡아줬고 18대 17 근소 리드 상황에서 레베카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 흥국생명이 25대 21로 다시 앞서갑니다. 4세트, 김세빈의 블로킹쇼. 4세트는 김세빈이 세트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반 6대 7까지는 양팀이 비슷했지만 그 이후 김세빈이 정윤주, 피치의 공격을 연달아 손끝에서 걸어내며 점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블로킹 흐름을 바탕으로 탄화차의 득점과 강소희의 후위 공격까지 이어지며 공격 루트가 한층 더 안정됐습니다. 흥국생명은 레베카가 여전히 힘을 냈지만 센터 지원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사이드 공격에 과부하가 걸렸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로공사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결국 25대 18, 도로공사가 손쉽게 세트를 가져가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갑니다. 5세트, 1위 팀의 완성형 운영, 강소휘, 타나모마가 끝냈다. 마지막 세트는 도로공사의 팀 밸런스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초반 2대 3까지는 팽팽했지만 타나차의 퀵오픈, 김세빈의 속공, 모마의 서브 에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흐름이 한 번에 도로공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강소희가 후위에서 중요한 득점을 책임지며 점수차를 계속 지켜냈고 김세빈의 블로킹 견제가 레베카와 피치를 압박하면서 흥국생명은 공격 선택 폭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확률 높은 패턴만 선택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냈고 마지막 득점도 강소희가 해결하며 15대 9, 도로공사가 풀세트 끝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다연 성적 왜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없었나? 이제 오늘 경기의 핵심, 이다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연은 오늘 4세트 출전, 총 득점 4점, 공격 득점 1점, 블로킹 득점 3점, 공격 4회 시도,
공격 성공률 25%, 공격 점유율 2.76%, 서브 득점 없음, 리시브 디그 기여도 거의 없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래도 블로킹 3개면 나쁘진 않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맥락입니다. 연봉 5억 5천만 원,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팀이 풀세트 혈투를 치르는 경기, 상대는 리그 1위 도로공사, 김세빈이 블로킹 7개를 찍은 날, 이런 날 이다현이 보여준 기록이 공격 1득점, 점유율 2. 76%. 짧은 출전 시간이라면 팬들 입장에서는 연봉값을 못하고 있다, 먹튀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폼이면 그냥 백업 센터 하나 데려온 수준이다. 현대건설 시절 공격 타이밍 호흡이 사라진 것 같다. 피치 혼자 센터 다 하는 느낌. 이럴 거면 왜 5억 5천을 썼냐. 부상만 하기엔 복귀 후 경기 수가 너무 쌓였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만 봐도 도로공사는 김세빈이 블로킹 7개로 경기를 바꾸는 선수였고 흥국생명은 그에 상응하는 중앙 카드가 없었습니다. 피치가 공격과 블로킹, 서브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걸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다현이 보여줘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중앙에서 상대 주포를 세워 막아주는 블로킹벽, 빠른 공격 패턴으로 랩의 윤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속공, 5억 5천짜리 FA 센터라는 타이틀에 맞는 존재감. 하지만 오늘 이다현의 모습은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도로공사는 강소휘, 타나모마, 삼각편대, 김세빈의 블로킹으로 1위 팀다운 뒤심을 보여줬고 흥국생명은 레베카 정, 윤주 피치의 공격력으로 충분히 상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센터 포지션에서의 격차는 분명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피치 한 명이 중앙을 버티고 있는 구조, 이다현이 연봉과 이름값에 전혀 못 미치는 경기력,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흥국생명은 상위권 팀들과의 빅매치에서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한 배구 경기다 한신인 선수의 데뷔전이 아닙니다. 최근 B리그 여자부에서 벌어진 정관장 인시의 데뷔전, 전성 매진 사태는 한국 프로배구 역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예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며 암표까지 등장한 이 상황은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리그에서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신인 선수의 첫 경기라는 점에서 이 매진은 더욱 일례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과연 배구를 보기 위해 이 티켓을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이라는 선수의 데뷔가 만들어낸 역사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성 매진은 구단의 흥행 성과로만 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중심의 선수 인시 개인에게도 실제적인 보상, 즉 상금이나 보너스라는 형태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관장 인쿠씨 데뷔전 전성 매진이 만들어낸 흥행 구조를 짚어보고 그 결과가 선수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가정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왜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인시가 이미 돈이 움직이는 선수로 평가받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경기가 전성 매진되었을 경우 실제 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파급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구 경기 기준으로 장충체육관의 수용 인원은 약 4,500석에서 5,000석 수준이다. 이 좌석이 모두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평균 티켓 가격을 계산하면 일반석과 특을 혼합했을 때 1인당 약 45,000원에서 55,000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보수적으로 5만 원으로 잡을 경우 좌석 5,000석 기준 티켓 매출만으로도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경기 당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더하면 전체 매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관중들은 공식 유니폼과 머플러 같은 MD 상품을 구매하고 음식과 음료를 이용하며 응원 도구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장 소비를 종합하면 추가 매출은 약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성 매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수들에게 일정 금액이 나누어지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운영은 규정만으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유연하다. 많은 구단들이 계약서에 흥행 성과나 관중 동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구단의 판단에 따라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선수가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도 판단될 경우 이러한 보상은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이 된다. 정관장 구단은 이러한 흐름이 비교적 뚜렷한 팀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이라는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관리에 큰 비중을 둔다. 한 경기의 전성 매진은 단순히 좌석이 모두 찼다는 의미를 넘어 구단의 컨텐츠 경쟁력과 마케팅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홍보 효과와 신규 고객 확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선수와 스태프에 대해 보상하는 문화가 비교적 잘 자리 잡혀 있다. 건성 매진이나 화제성이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내부 포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조직 결속과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시의 위치는 매우 분명하다. 그는 단순히 경험을 쌓는 단계의 신인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분위기와 관중 반응을 주도하는 흥행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과 캐릭터는 기존 배구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중층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선수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팬 기단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성 매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구단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인쿠시는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흥행 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요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성 매진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보너스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구단의 판단과 문화에 따라 충분히 선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과이며 정관장과 인쿠시의 관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가치가 단순한 경기력에만 머물지 않고 흥행과 팬소통 능력까지 포함해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쿠시의 전성 매진 성과가 실제 보너스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경우로 기본적인 흥행 보너스가 지급되는 시나리오다. 이는 인쿠시의 데뷔 전이 전성 매진을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방송 노출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구단은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 현실적인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구단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선수에게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는 금액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 현장 반응과 흥행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다. 단순히 자석이 매진된 데 그치지 않고 인시 관련 굿즈가 빠르게 소진되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팬층에 유입되었다는 점이 내부 자료나 판매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2단계에 이르면 인시는 단순한 화제성 인물이 아니라 구단 수익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수로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구단은 보다 적극적인 보상을 검토하게 되며 보너스 규모 역시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흥행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정관장 구단의 성향을 고려한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보상 시나리오다. 인쿠시의 등장 이후 팀 전체가 시즌 흥행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구단 브랜드 이미지가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스폰서와 관련된 관심과 트래픽까지 증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전성 매진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시즌 전체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정관장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며 내부 결단에 따라 과감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의 보너스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까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보너스 범위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보상이 아니라 구단의 평가와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이지만 인쿠시가 보여준 흥행 영향력과 전성 매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현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의 가치가 경기력뿐만 아니라 흥행과 브랜드 기여도까지 포함해 평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보너스의 진짜 의미는 금액의 크기 자체에 있지 않다.
설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일 뿐, 핵심은 구단 내부에 남는 평가다. 신인 선수가 데뷔 초반부터 전성 매진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넘어 이 선수가 팀의 흥행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부 평가는 공식 문서로 남지 않더라도 다음 계약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구단은 연봉이나 조건을 논의할 때 과거의 성과와 기여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흥행 성과가 된다.